안녕하세요. 대구 천상신궁입니다. 오늘 좀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선생님. 그래요? 네. 음료수를 먹어서 그런가? 아, 그래요? 아니면 아까 동자 얘기해서 그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으시니까 좀 활기차게 한번 오늘 또 달려가 봅시다, 선생님. 네. 자, 오늘 제가 가져와 본 주제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일반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께 예약을 와서 예약해서 이제 선생님께 점사를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예약해서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시국이 어려운 만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좀 있으면 또 연말 연초에 내년 신년 운세가 궁금해서 많이들 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딱 이게 점사를 보러 오실 분들이나 점사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꿀팁 점사비를 얼마 내고 보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 돈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방법. 저는 이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가장 첫 번째로요.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랑은 너무 잘 맞았는데 내 친구랑은 너무 잘 맞았는데 오히려 내가 갔을 때는 뭔가 별로였다 한다라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누군가랑은 잘 맞는데 누군가랑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는 사대가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선생님의 신명이라든지 그 선생님의 사주와 오신 내담자분들의 사주와의 합이 잘 맞으면 더 뭔가 점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봤을 때 왜 우리 이제 찾아와 주시는 내담자분들 한해서 어떤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서 점사를 본다고 하면 정말 뭔가 모르게 자꾸 땡기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당긴다, 구미가 당긴다 하죠. 네네네. 자꾸 땡긴다, 뭔가 예약이 자꾸 튕긴다든지 뭔가 예약이 힘들다든지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 선생님 생각이 나고 자꾸 그 선생님을 찾고 싶고 자꾸 꼭 그 선생님한테 점사 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거부터가 조금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람들마다 각각의 다 수호신이 있고 각각의 다 아까 저번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성이 있어서 네네. 다 조상이 있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직성에서 뭔가 끌릴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서 끌려서 내 직성에서 정말 끌려서 그 선생님한테 점을 봤을 때 뭔가 모르게 더 만족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왔던 손님들을 그냥 제 기준하에 제 경험상에서 말을 해보면 네네. 저 선생님 너무 꼭 만나고 싶었다. 어... 정말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 자꾸 선생님 생각나서 이상하게 오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점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삼아 와봤다 이런 분들보다. 그래서 물론 사대가 잘 맞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신에서는 시험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 시험은 제자 한해서 많이 속하겠지만 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노마신 선생님들께서 마음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선 내담자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에 따라서 신에서 한마디를 더 해줄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이분이 우리 제자를 시험을 해본다든지 견줘본다든지 약간 재보는 느낌이 나면 신에서도 말문을 많이 안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공수나 뭐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다 얘기를 해주겠지만 사실 이쁜 새끼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말 한마디를 더 듣고 가고 싶거나 뭔가 세세한 얘기를 더 듣고 가고 싶거나 한다고 하시면 조금 그 마음의 문을 많이 여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바꿀 수 있는 어떤 돈을 들이거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 계속 끌린다고 한다면 뭔가 사대가 맞는 거니까 점사상으로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돈을 덜 허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이든 무속인 선생님이든 다 똑같으시겠지만 어떤 내담자분이 오면 신에서 먼저 공수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딱 오셨을 때 나에 대한 큰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지 않아도 무속인 선생님께서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 먼저 이 무속인 선생님이 입을 여시는 경우는 돈을 덜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론. 네. 근데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네. 저한테 오셨던 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오시면 바로 점을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선생님들도 다 똑같으시겠지만, 모든 무속인 선생님들 다 똑같으시겠지만, 사주 없이요? 일단 사주를 먼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주를 적으려다가 먼저 공수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점사 보는 도중에 사주를 봤는데 딱 들어오셔서 앉자마자 뭐 점 볼게요 하고 이렇게 점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어떠한 질문을 받진 않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입을 절대 안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답도 안 하고 네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틀렸느냐, 아니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왜 대꾸를 안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점을 잘 보려 한다 하면 뭐 네가 먼저 말을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받는 건지 들었다든지 했대요. 근데 그런 손님들이 많아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론 우리 내담자분들이 무속인을 찾아갈 적에는 그런 원력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자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지만, 무속인 선생님께서 먼저 네 이것 때문에 온 것 같다, 아니면 너 이렇게 하실 걸로 보여진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걸로 보여져요, 언제부터 뭐 운이 안 좋았어요 라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을 때는 이미 이분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캐치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대꾸를 해줘도 되는데, 네. 점사가 끝날 때까지 대꾸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뭘 보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꾸를 안 해요. 근데 그러신 말씀들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촬영을 할 때 저는 많이 듣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저한테도 대답을 안 해주냐라는 말도 너무 많았거든요. 대답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사주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앞에서 네 맞아요 선생님, 누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이제 잘 듣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말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촬영 중에도 이 정도인데 선생님들이 진짜 점사를 볼 때는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요 선생님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그냥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말을 안 해야 그 무당이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신 손님 중에.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네. 어쨌든 내가 먼저 너 뭐 때문에 왔는지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이미 그 신의 원력이 이미 도드라진 거 아니냐, 그러실 필요 없다 이러고 얘기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으실 텐데 분명히 이런데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부정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맞는데 부정하시는 분. 근데 뭐 다른 데 점집을 다녔으면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은 아니라는데 나는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분명 다른 데서도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나 자신을 그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 공수가 틀렸다기보다 내가 그거를 좀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지를 잘 조금 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점사 보러 오셨을 때. 요즘 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인터넷에 그런 게 올라와 있나 봐요. 점집 갈 때 질문해야 될 리스트. 그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한테 부족한 운은 무엇인가, 뭐 음영무행에 관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너는 내가 뭐 토의 기운이 맞냐 물의 기운이 맞냐 이런 거. 그래서 나랑 합이 드는 사주를 만나려면 어떤 기운이 맞는 사주의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라는지, 아니면 내가 금이 맞느냐 아니면 은이 맞느냐, 몇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껴야 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맞는 색깔은 뭐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네. 그거는 철학관 가서 물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여기가 무슨 퍼스널 컬러 보는 데도 아니고 퍼스널 컬러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신점이고 영점이고 인생을 판가름 짓는 곳인데 미래를 점쳐야 되는 곳에서 지금 당장 네가 뭘 가져가라는 정말 자세한 거를 듣고 싶으시면 철학을 유능하게 보시는 분한테 가서 여쭤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응. 제 생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점사 보다가 너는 이게 잘 맞으니까 이거 차고 다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이 나오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지만 각각의 신명이 다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당사주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선녀가 강해서 액세서리를 치면 많이 끼면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럼 뭐 색깔을 물어본다든지 숫자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점집이랑은 잘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무속인 선생님들 중에서도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물론 서포터 역할은 되지만 미래를 갈림길 짓는 행위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뭐 인스타나 네. 틱톡이나 뭐 아, 그렇죠. 유튜브 이런 데에서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분한테 가서 봐야 되는지 저 같아도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이게 많이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뵈러 왔다라든지 내가 무당집을 안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온 거다라든지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옳은 나랑 잘 맞는 그러니까 뭐 그 점집이 잘못되고 그 점집이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시려면 무분별하게 점집을 찾아다니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빈도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더 흐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이랑 뭔가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집 점집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비는 것도 그 선생님한테 가서 비는 게 맞지. 뭐 큰 대공수는 비슷하겠지만 자잘하게 나오는 공수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이 말 본새가 다 다르니까 이게 말 어투나 선택하는 어휘가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은 공수라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 분들은 찾아오시는 내담자 분들은 신에 대한 용어나 언어나 그런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뜻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땐 저는 나는 그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말하는 어휘나 이런 선택하는 단어가 조금 달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큰 틀은 똑같을 거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조금 다르다 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어떠한 나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내가 느낌표가 떠오르는 듯한 공수를 냈는지에 따른 차이다. 무속인은 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너가 어떤 선생님이랑 내 직성이 맞는지를 판단을 할 적에는 그냥 그 수많은 공수들을 들었을 때 이 선생님 입에서 나랑 가장 맞는 나한테 나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선생님한테 가서 빌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점집 정말 많이 다녀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도 만족 못하면 저기서도 만족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다니는 거는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막 점집을 간다고 해서 귀신 쓰이고 점집에 간다 해서 눈깔이 돌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까 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이 궁금증이 좀 네. 해소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너무 약간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얘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선생님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그래요. 뭐 이게 뭐 굿이든 점사비든 그 선생님에 대한 목숨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의 점사비가 비싸든 비싸지 않든 내가 정말 끌리면 거기랑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집을 먼저 가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가장 나에 대한 올바른 점집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물론 무당인 인간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전제 하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증 해소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 한번 다뤄볼 테니까 그때도 좀 오늘처럼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두 올바른 길잡이 잡아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